여야 중진들의 단판 승부 하이킥 정상회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본회의 마치고 또 상암동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예.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넘어오는 대로 바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네, 뭐 여론 예, 설득하기 정성호 의원님. 쉽지 않겠죠. 예, 이미 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미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요. 네. 또 관련해 갖고 6명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녹취록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늘 악법도 법이다, 아니 저 법 앞에 다 평등하다 예. 늘 이야기했습니다. 법 위에 누구도 없고 김건희 여사 그런 면에서 법 위에 있는 특권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수사 받아야 될 것을 보고 있고, 또 과거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들 아들이 다 검찰 뭐 수사 다 받았습니다. 네. 수사 다 받고 사법 처리도 됐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관련해 갖고 그 당시 특검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수용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면 뭐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윤상현 의원님. 우리 당은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의 제 요구권, 거부권이죠. 네. 그걸 요청하겠다는 상황인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성윤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친문 검사들로 하여금 속속 털이 이 수사를 했어요. 그때 뭐 5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혐의가 생겼다. 야, 이거는 좀 우리가 보는 야당의 정치 공세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내년 총선을 김건희 특검 총선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보면은 특검 추천 권한이 이제 비교섭 단체 야당한테 있거든요. 네. 그럼 특검이나 특검부가 매일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이제 여러 언론 매체가 의혹이 확대 재생산하면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건 국민 여론의 향배.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여론을 설득시키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또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이게 특검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요, 권력형 비리 사건에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10년 전에 2010년 12년 때 일이고, 그렇죠? 권력이 끼어들 소지가 없었고요. 또 이런 사건들은 중대 범죄나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해야 되는데,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91명 중에 1명으로 계좌를 위탁하는 사람이고, 그때 개입의 강도가 컸다는 손모라는 사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특검으로 해야 할 사항이냐, 특검으로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약하다. 그리고 여기다 국비를 81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1억을 국비를 쓰면서 하냐. 아니 이게 예, 정성호 의원님.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이게 사건은 뭐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네. 특검 왜 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시작했는데 왜 그 당시는 안 나오고 지금 뭐 문제가 되냐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특수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기도 그럼요. 했었고요. 이미 수사를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수사를 안 하고 있었고, 이미 이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달에 발의됐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 논의 기간이 180일인데 아무 논의를 안 했어요. 네. 그다음에 본회의 대기 기간 60일이었는데 2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겁니다. 네. 총선용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미 이게 총선 직전에 이때쯤에 본회의 상정될 거라는 걸 여당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협의가 그 이전에 처리했으면 됩니다. 정말 당당하다고 하면은 받아야죠.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뭐냐? 검찰 수사를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리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궁금한데요.
검찰이 그게 무혐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그래서 기소라도 검찰이 아니, 둘 중에 물론 하나를 이제- 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죠? 검찰이 이 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중대 범죄나 아니면은 뭐 권력형 비리냐, 권력형 비리 끼어들 소지가 없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결혼 전에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결혼한 게 2012년 3월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전부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김종숙 여사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때 김종숙 여사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당시에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아니, 수억 원의 이제 세비를 빼앗아 갔다. 얻다. 의상을 옷벌이 소위 말해서 옷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옷이 그 당시에 옷누리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178벌이 있다. 뭐 장신구는 200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여사 퇴임했을 때요. 옷장이 몇 개인지 아시면 18개입니다. 18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김건희 이게 여사의 그 의상이라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갈 때 어떤 그래서 장식물들 얘기하면 더 끝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요. 이거는 아니 권력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냐 형식적으로. 지금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요거를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서로 굉장히 예, 예. 많고요. 네. 예.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요구권이 되는 거죠, 사실. 제2요구권을 네, 네.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국회로 다시 넘어옵니다. 네. 제2요구권 표결을 윤재호 원내대표는 1월 9일 본회의에서 그 예. 하자라는 입장인데 홍익표 원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네. 이걸 빨리 하고 싶죠. 왜냐고 하면은 이걸 빨리 해야만 그 다음에 공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는 9일날 보고됩니다. 9일날 본회의 보고되기 때문에 네. 보고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아갖고 네. 국회의장과 협의해갖고 본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날 보고되자마자 이거 처리하자고 하는 건요. 예. 공천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다. 왜냐 반란표가 나올까 봐 겁나는 거죠. 2월 임시회 때 만약 본회의 열린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여기서 공천 탈락하는 분들이 반란표를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빨리 할 거고 그러나 이건 빨리 할 문제가 아니라 네. 정상적인 통상적인 절차에서 한다면은 2월 달 임시회 때 합의된 본회의 때 의결할 거다라고 보고 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탈 반란표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 이제 의원님? 윤지옥 원내대표가 1월 네. 9일 날 꼭 나와야 된다.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충고를 했는데 우리의 스케줄은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 행사한다 네, 하면은 네. 이게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국회에 오면은 소위 말해서 조속히 처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소위 말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공천 탈락자가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당리당략적으로 해서 이탈표를 많이 해서 윤 의원이 이게 관행이라고 따지면요. 예, 정성호 이게 의원님. 국회에서 정부를 이송돼갖고 15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5일인데 대개 15일 끝날 때쯤에 이게 보통 그래 그때 왔습니다.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즉각 이게 그래서 아니 요구한 그러니까 적이 이 없었거든요. 15일이라는 게 15일 안에 하면 되니까 네. 우리는 빨리 그런데 서둘러서 하자는 윤 거고. 대통령이 전부 다 15일 다 다가갖고 그때 국무회의 열어갖고 제의욕을 했었거든요. 그래 사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간호법이나 제가 근데 그래서 양육관리법. 관행적으로 15일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내일 하든 14일 후에 하든 15일 안에 하는 거고. 관행은 15일 막 끝날 때 그래서 합니다. 그게. 관행에 따라서 조속히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탈자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 재의결 때 다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하는데 네네. 야 그러면 이탈자가 많이 있겠냐. 근데 그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당의 내부 사항은 일단은 이게 총선용 특검이다. 그래서 네. 총선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예.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일치된 이 근데 국회의원들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총선용이라고 정성호 했다고 의원님. 하면 그래서 지난해 처음 발의됐을 때 그때 처리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뭐 전략상의 윤상현 미스일 의원님. 수도 전략상의 미스일 수 있다.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네. 그러면은 총선에 망하고 하는데 감 총선에 지면은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공천 탈락자든 가상의 탈락자든 아닌 사람이든 예. 야 어떻게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탈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이탈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의 그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럼 이게 총선용이 아니고 예, 정성호 그냥 의원님. 어떻게 보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여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또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관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재판에서 사실 드러났거든요. 일부가 아니라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김건희 여사 계좌가 쓰였거든요. 전체 계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유죄를 면치 못할 사안입니다. 네. 자, 와서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보다는 공천 탈락한 의원님들이 안 나온다. 예, 여의도 쪽으로 오줌도 싸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어쨌든 윤지혁 원내대표는 9일날 꼭 나오시라. 9일날 나와달라고 우리가 예. 주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에게 손을 붙잡고 꼭 나와달라고 했는데 9일날 이게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국회 관행상 불가능하죠. 사실. 보고하는 날 표결하는 일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보고하고 바로 표결. 보고하고 바로 표결은 뭐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날짜를 잡죠. 날짜를 잡는다. 예. 뭐한 1월 말 전에. 예. 1월 우리 말 아무래도 전을 정성호 우리 의원님은 아니, 뭐 이게 임시회가 상식적인 2월에 열리게 돼 있기 분이기 때문에 2월이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월을 자동으로 열리는 짝수달에 네네. 임시회가 열리니까 네네. 그때 처리를 하더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유, 공천 언제 합니까? 그러면 참 국민의힘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그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 그리고 비대위원 임명까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윤 의원님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네. 인선한 걸 봤거든요. 11명. 네. 근데 정치인들이 일단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정치인하면 윤지옥 대표, 유희동 정책의장, 그리고 김혜지 의원. 그리고 일단은 지난 혁신위원회 인선 때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를 좀 느낄 수가 있겠다.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경률 조국 흑서의 이 저자죠. 네네. 그 회계사도 있고 또 민경우 대표 옛날 주사파다 전향하신 분. 그래서 어떤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선명한 대비를 이루겠다라는 것도 있고 네. 또 호남에 보니까 박은식하고 호남 그 대한모임? 대한포럼 대표 예, 대한포럼. 그 호남의 가치도 있고 또 윤도희라는 사람 보니까 2002년생입니다. 네네. 2002년생이고 또 이 워킹맘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수도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 또 중도층, 젊은층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타겟을 정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성호 의원님 어떻게 뭐 평가하세요? 비대위에 누가 인선이 됐냐 이거보다는 결국 그 내용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표가 결국은 뭐 여당의 공천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은 분이고 분신이랑 같은 분이기 때문에 미션은 공천 물갈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정부 안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가 또 내각에 있었던 분들 한 거의 50여만 가까이 임출사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냥 경선시키거나 홈제 보낼 리 없거든요. 네. 그분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그야말로 뭐 장식용 병풍에 불과하다. 저는 뭐 들러리에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혁신이든 과거 뭐 인요한 뭐 혁신이든 혁신위원장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혁신위원장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방국인데 네. 저는 이분들이 참신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다고 보지만은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번 내년도 4.10 그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뭐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런 비대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께서 소위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굉장히 너무 나이브하다 네네네. 하고 상당한 걱정을 하셨단 걱정 많이 말이에요. 했었죠. 네. 그 걱정 네. 어떠세요? 지금도 걱정이 좀 많이 되세요? 그첫 일성이 네. 민주당과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그야말로 약간 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한나땡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 인선을 보니까 비대위 인선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윤상현 의원 같이 합리적이고 네. 외연 중도로서의 어떤 외연 확장력이 있고 네. 이런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한번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요. 당연 지금 뭐 당대표하고 지금 뭐 정책위장인가 뭐 누구 이렇게 들어간 거고 예. 나머지 전부 친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의원들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성 의원께서 네, 윤상현 의원님. 남의 당의 평가를 더 잘하세요.
잘한 평가입니까?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천 물갈이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대통령 뜻을 받아서 공천 물갈이 할 예, 거다. 그게 미션이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에 얘기하셨어요. 이제 젊은 뭐 여러 사람들을 출사표해서 이제 사람 공천할 거다. 근데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도 들었고 네.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공사석에서 특히 사석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일수록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어야 된다. 어떤 그게 프리미엄이 돼가지고 무조건 물갈이하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네. 경선 원칙으로 엄격한 네. 잣대를 대라. 네. 이거 확신하고요.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보면서 이제 중도층 뭐 이제 뭐 수도권 이제 소구력 그걸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인선이 그나마 좀 지난번 우리 최고위보다는 훨씬 더 최고위. 전향적으로 보인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내가 보면은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계속 그 야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톤으로 강한 톤으로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야당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아마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네. 총선이 수도권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자라는 게 지원론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현재 견제론이 어, 지원론보다 견제론이 높다. 세니까 이걸 한번 프레임의 대전을 하자. 예. 프레임의 대전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들었으니까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거. 네.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은 이제 여러 비리 혐의의 혐의자시고요. 검사 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그리고 이분은 검사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장관 출신이고 또 이분이 뭐냐면은 일단 재판이 한 3개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통에 지금 뭐 선거법 뭐 네. 대장동 뭐 또 성남 FC 있고 지금 또 수사 중인 거 뭐 백현동 정자동 뭐 의중교사 네. 또 뭐 이 뭐 800만 달러 그거 쌍방울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아니까 네. 아마 이분 입장에서 프레임의 전환을 도모해야 되겠다. 전환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수사 재판을 속속들이 하니까 새롭게 강을 세워서 뭔가 하는 이런 느낌. 이제는 예, 정성호 의원님.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네.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거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이 고달픈 민생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여당의 당대표가 내년 2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그다음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네. 그런 그 민주당과 당대표만 공격하고 검사 시절의 생각을 갖고 야당 당대표를 갖다 피의자로 몰아갖고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네. 이번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그 향후 윤석열 정권 한 3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민생을 갖다가 좀 나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인지를 이분도 그런 걸 정치를 볼 처음 거예요. 하다 예. 보니까 네.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적인 마인드보다 리걸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검사적, 프로시큐토리얼 마인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차츰 정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이제 방향 네. 이동이 될 거다. 아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방향 이동이 될 거다. 그래서 아직 좀 폴리티컬 마인드보다는 리걸 리걸 마인드가 마인드, 있기 법률가의 때문에 마인드, 검사의 마인드로 지금 보고 비대위원장 보고 지금 있는데 하고 이제 있다. 좀 여러 예. 의견을 듣다 보면 본인도 뭔가 새로운 뭔가를 또 보여줄 그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위 대체로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이나 예. 평론가들은 내년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 그 시기나 총선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까지를 다 놓고 보더라도 근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로 바뀔 수 있느냐?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척결이라고 하는 구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 바뀌어야만 한다 말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의원님? 근데 이제 되게 그 본인이 예. 스마트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학습 스마트하고 능력 머리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 뛰어나고 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갖고 그건 힘든 것 같고요. 예. 다만 민주당도 예. 국민들의 바램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갖다가 좀 보인다고 하면은 물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그런 시도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자 내일 예. 처음으로 이제 예방한다고 한단 말이죠. 내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쭉 만난다고 해요.
이게 의례적인 그냥 만남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존의 할 입장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아니, 저도 궁금해서. 본인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사항을 깨차고 있는데 네. 야 이걸 만나서 하나의 정책 실체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내키지 않지만 일단 당 대표 대통령 격이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본인이 뭐 어떤 정치 복원이라든지 여야가 뭐 네. 상생이라는 이런 것도 던지면서 뭔가 의례적으로 하지 그런 않겠나. 얘기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첫 일성을 쭉 들어보면은 네. 뭐 민주당을 청산해야 된다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의례적인 의례적으로 그냥 하겠지. 인사 정도로 네. 그치겠죠. 네네네. 인사를 안 할 것이냐, 15도로 할 거냐, 45도로 할 거냐 이런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회동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현해 살수 즉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결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혁신 단결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한 거다라는 해석과 언론마다 달라요. 네네네.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해석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뭐 앞에 의미가 더 크겠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원만하시고 네.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에 비춰갖고 당이 통합해야만 또 단합해야만 총선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고 네. 다만 뭐 그런 통합의 과정에서 동시에 민주당이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조화롭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뭐 충고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현해 살수, 현해 살수. 현해 살수 이 절벽에서 손을 놓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세균 예, 총리가 정세균 워낙 총리. 온화하신 분인데 그래서 네. 뭔가 현해 살수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통합 비대인이 뭐 이런 이선 후퇴니 이런 쪽에 어떤 뉘앙스를 주지 않았나 이런 느낌 듭니다. 통합 비대위 물러나라 이런 아니 뭐 뜻이다? 이선 후퇴든 하여튼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 어제 이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에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예. 지나치게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순방 효과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근데 순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평가 좋은 게 외교잖아요. 아, 근데 한일 관계 이제 결단했고 한미일 협력 체제 제도화 했고 또 북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억제책을 마련했고 또 그 외교의 범위를 나토 뭐 아랍에미리트 했는데 이분이 아마 올해 MOU 체결한 게 600억 달러가 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성사가 60%라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MOU 체결은 MOU에서 끝날 거고요. 거의 아니, 근데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60%. 자,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코너라서. 예. 한일 청취자 관계는 여러분께. 심각한데 좀 독도 문제 때문에 좀. 예, 인사? 안내드릴 사항이요. 저희가 총선 앞두고 부분 개편 예정이라서 하이킥 정상회담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코너입니다. 예. 고정 출연은 아니지만 현안 인터뷰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